북한이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후에도 9.19 군사합의서상 사격금지구역인 동서해 완충구역에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2018년 군사합의 이후 최대 규모로 위반한 포사격입니다. 최근 북한은 방사포라 부르는 다연장 로켓을 서해와 동해로 발사하며 군사적 도발을 벌였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은 다수의 방사포를 발사하여 민간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다. 한국군은 이에 대응하여 2015년 최첨단 다연장 로켓 천무를 실전에 배치하게 되는데 최근 폴란드 수출 소식을 통해 K무기의 후발주자로 떠오른 천무의 우수성은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전장을 초토화시키는 다연장 로켓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지난 시간 중국의 고대 다연장 로켓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조선의 이 화차와 신기전 그리고 소련의 다연장 로켓, 독일, 미국까지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다연장 로켓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우는 하이마스 이야기는 이번 시간으로 미뤄놨거든요. 민치 씨는 혹시 하이마스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듣죠. 아니 근데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하이마스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이 하이마스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하이마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크라이나전 현재까지의 상황을 한번 짚어볼까요? 예,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지금 9월 29일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사실 아주 전쟁 개전 이래 오랫동안 러시아군과 이제 팽팽하게 전선이 고착된 전선을 유지하고 있다가 바로 이번 달인 9월 달 초에 대대적인 반격을 성공시킨 적이 있었죠. 러시아한테 뺏겼던 동부 지역의 주요 지역들을 대부분 탈환을 했고요. 네. 그 가운데는 뭐 유명한 격전지였던 하르키우라든지 또 러시아의 또 주요 군수 기지였던 이지움이 포함돼서 지금 전세가 한번 크게 뒤집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지금 병력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 21일 날 러시아가 이제 부분동원령을 선포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밀어봤을 때 우크라이나는 어떤 전술적 승리를 통해서 어떤 승기를 좀 잡은 상황이고 러시아는 이런저런 상황으로 밀어봤을 때 지금 상당히 전선 유지가 좀 어려운 상황처럼 보인다라고 지금 여기까지 좀 진행된 거죠. 동원령에 반대하는 뭐 시위라든가 정말 뭐 몸부림치는 러시아 시민들의 모습도 많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M270A1과 하이마스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항공기에 수송할 수 있도록 경량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그 수송기 중에 마지막 그 전술 지역까지 물자와 장비, 무기 체계를 수송하는 항공기가 C-130입니다. 이 C-130의 적재 중량이 20톤을 넘어가면 적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M270A1이 한 25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량화 시켜서 언제든지 바로 최전선에 투입할 수 있도록 뭐 항공기에 수송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결국은 하이마스거든요. 풀네임이 그래서 하이 모빌리티 아틀러리 로켓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이 모빌리티라는 게 고기동성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러면은 C-130에 적재할 수 있도록 뭐 10톤 초반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변형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밑에 브래들리 장갑차 차체였는데 그것을 차량형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가벼워지겠죠. 그다음에 발사 파드의 포드라 그러는데요. 발사할 수 있는 6발 이렇게 12발이었지 않습니까? 그 절반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럼 6발만 당기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10톤대 초반이 되면서 C-130을 탑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하이마스 운용은 원래 미 육군은 대부분 M270A1을 운용합니다. 또 유럽 국가들에 수출된 것도 다 대부분 M270A1입니다. 독일, 영국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하이마스를 운용하는 군은 원래는 이제 해병대, 그 다음에 이제 공중강습사단, 공정사단 이런 부대들이 하이마스를 운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특화된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16문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은 영국, 독일, 노르웨이 이런 데서 M270A1을 지원한다고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이마스만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하이마스와 거의 동급인 M270A1을 영국,
독일, 노르웨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받기 때문에 네. 사실은 16문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이 하이마스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대구경 다연장 로켓이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얘기할 정도로 포병의 진심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다연장 로켓에 대해서 지금 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포병 장비의 거의 대부분은 거의 뭐 99%는 다 미군으로부터 원조를 받았고 그래서 아주 노후된 포병을 운용하고 있었고요. 거의 한 30년 이상 운용된 네. 그런 포병이었고 그래서 포병에 일단 우리나라 포병의 발전 과정을 무기체계 발전 과정을 보면 가장 큰 변곡점은 80년대 후반이었다. 그때 최초의 국산 다연장 로켓 130mm K136 다연장 로켓이 81년도에 등장을 했고 또 하나 80년대 말에 등장한 게 뭐냐면 K55 자주포. 지금 K9의 전 버전이죠. 전 버전의 K55 자주포가 80년대 말에 등장했습니다. 제가 91년도 보병의 중대장에 해당되는 포대장 직책을 양평에 있는 기계화 부대에서 했는데요. 그때 K55 자주포 6문을 이끌고 그 남한강 벌판에 가서 훈련을 하면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견인포, 낡은 뭐 미군으로부터 받은 8인치 이랬는데 155mm 자주포 이런 딱 끌고 나가서 훈련을 한 병사들과 같이 훈련하면은 그야말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뭐 이런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죠. 네. 이제 지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연장 로켓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게 이제 K136 구령입니다. 구령은 130mm, 발사관 수가 36개입니다. 예, 그리고 사거리가 처음에 만들 때는 원래 그 20km 이상만 가도록 이제 했는데 네. 개량을 했습니다. 몇 년 만에 개량을 해서 30km 이상 표적도 타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저 개발 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백곰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백곰 미사일에 들어가는 추진제가 그대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저게 로켓 엔진의 모터도 다 백곰 미사일 기술을 응용을 해서 로켓 모터도 그걸 응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공산권의 122mm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훨씬 우수한데 베트남에서 노획한 이 다연장 로켓을 기반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네. 굉장히 공산권 국가들의 다연장 로켓과 비슷해요. 약간 외형은 형태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다연장 로켓의 현재 버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게 M270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다연장 로켓과 이 성능을 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은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말씀드리면요. 미군의 이제 M270A1 또는 하이마스는 모든 사격 통제 장치가 다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천무도 전부 모든 사격 통제 장치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부 버튼으로 다 가능합니다. 몇 초 간격으로 버튼으로 다 사격까지 완벽하게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사격하고 나서 이게 재장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천무도 미군의 하이마스처럼 전부 포더 형태로 해가지고 2분 40초간에 다 가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거리도 지금 천무 같은 경우는 한 80km까지 날아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이마스나 M270A1과 그 동일합니다. 그리고 위력, 탄의 위력도 역시 뭐 분산탄, 그 다음에 단일탄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차이점이 한 3가지가 있는데 첫째, 구경이 틀립니다. 미국의 M270 MLRS는 구경이 227mm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약 10mm 정도가 더 큽니다. 구경이 더. 왜냐하면 이게 동일한 구경으로 하면 나중에 이제 특허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차이를 뒀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미군의 M270A1은 거기에 미사일까지 다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대신에 더 저희가 특화된 강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130mm 다연장을 이제 도태시키고 저걸 대체하면은 천무로 대체하면은 그 엄청난 탄약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비싸거든요. 그걸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발사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아주 창의적으로 130mm 그 로켓을 포도 형태로 재포장을 했습니다. 20발 단위로. 그러면 한 포도에 20발씩 하면은 저기 2개 포도를 딱딱 끼워 넣으면 40발을 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6개 포를 하나의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카트리지를 개발했다면 네. 우리는 지금의 천무를 전 카트리지 버전으로 꽂을 수 있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게 무기 체계를 이제 결국은 기존의 탄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오.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이고 칭찬받을 만하고요. 높아심에 그냥 질문 네,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그 전 버전, 그러니까 9버전 포탄을 이 로켓을 발사하는 카트리지를 끼워놓고 실제 시험 발사도 많이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 인터넷에 보면요, 육군이 그런 시범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동해안에. 동해안에 가서 130mm 20발들이 포드를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기 보시면은 사격을 하고, 오. 그 다음에 130mm, 230mm급 그렇게 6발 총 12발 다련장 로켓으로 또 사격하는 것을 동영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이 방위 산업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다연장 로켓 수출을 계획하거나 이미 했거나 있나요? 예,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비공개로 아주 일부만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무기 체계를 수출할 때는 그 국가가 이 부분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알리면 그렇습니다. 전략을 파악당한, 전술을 파악당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내가 이런 무기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에 상대방이 적국이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이제 화력 무기 체계를 수출할 때는 통상 그 국가에서 가져와서 쏴봐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무기 체계를 결국 이제 배로 싣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걸 탄도 싣고 갑니다. 오. 그리고 사격을 해줍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그래서 모 국가에 가서 사격을 했는데 뭐 충분히 여러 발을 가져갔겠죠. 단 2발에 통과. 오케이 통과했습니다. 예, 탄 아까워 쓰지 마. 예. 정확한 거 알았어. 예. 딱 2발 쐈는데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정확도의 몇 배가 더 정확도가 더 잘 나왔습니다. 이야. 그래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수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천무 수출과 관련해서 최근에 일부 언론에 나온 어느 국가에 뭐 천무가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 나왔죠. 어느 나라라고 혹시 폴란드. 폴란드가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올해 안에 본 계약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인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규모는 7조 원에서 8조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거 한번 써보면 이거 못 빠져나갈 텐데 그냥 마성에 푹 빠질 텐데. 네,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무기로 자국을 지키는, 공격하는 힘이 아닙니다. 지키는 힘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또 한번 있습니다. 자, 아무리 저희 무기를 원하는 국가가 많다고 해도 사실 너무 가격이 비싸면 조금 도입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요즘 무기 시장의 어떤 트렌드인 것 같아요. 미국이 생각해보면 7, 80년대 이후로 그 하이테크 무기, 그러니까 자신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성능으로 압도하는 무기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산 무기들의 가격들이 다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요구 수준이 높고 그거 다 충족하는 정말 좋은 무기지만 이제 웬만한 나라들이 지금 대량으로 운영하기 힘든 무기들밖에 시장이 남지 않아서 마침 그 같은 시기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 가격과 성능의 비율을 잘 이룬 우리 국산 무기들이 이제 와서 좀 빛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무가 보통 발사대 가격이 한 30에서 40억 정도 비싸죠. 하지만 하이마스는 한 6, 70억 정도 합니다. 두 배네요. 이제 하이마스가 천무의 2배 값인 거죠. 게다가 천무가 발사되는 로켓은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매력적인 무기로 다가오는 거죠. 지금 당장 급하게 많이 사야 되는 무기라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천무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솔직히 하이마스는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뭐 어떤 전쟁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성능을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지금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 때문에 하이마스에 대한 수요들이 지금 특히 유럽에서 아주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또 더구나 이제 전술 미사일을 당장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그럼 이제 혼나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전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인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활용의 여지가 정말 큰 무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이마스가 장점이 분명한데, 근데 지금 아직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술 미사일을 함께 제공하진 않았단 말이죠. 하이마스는 제공했지만 전술 미사일 제공하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뭐 폴란드나 이런 지금 하이마스를 원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우리 전술 미사일은 말고 그냥 다연장 로켓 발사 체계만 팔고 싶어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천무랑 비교했을 때 그 하이마스가 갖고 있는 장점 하나가 이제
사라지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천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능은 엇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싸요. 천무가 좀 더 이제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아마 유럽 국가들도 대체로 그걸 지금 당장 다연장 로켓포를 선택해야 된다 하면은 하이마스보다는 천무가 조금 더 유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혁신의 어떤 지속성입니다. 혁신은 어느 한 시점에 종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어떤 다연장 로켓을 보면은 처음에 먼저 시작했죠. 그러나 그 혁신의 과정을 보면은 이제 지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서방 국가들의 다연장 로켓이 더 추월한 거죠. 벌써 20, 30년 전에 그러한 전장 양상을 예측하고 천무라는 우수한 무기 체계를 만들고 또 그것을 부대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또 전쟁 양상이 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천무도 더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되리라 믿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하이마스를 보면서 사실 이제 반가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동시에 든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인상들이 좀 남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다연장 로켓포가 핵무기가 아닌 무기들 중에서는 지금 가장 광범위한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무기, 자신들을 살리는 무기였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느끼는 동시에 또 이렇게 또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또 이게 활약하는 이 전장을 보면서 또 우리가 또 내심 다 새로운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도 않나. 이런 무기들이 활약하는 세계가 결국 좋은 세계는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어떤 자칫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그 이중의 경각심을 좀 이 무기를 통해서 한 번에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하이마스의 막강한 위력이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요. 우리 다연장 로켓도 지속적인 관심과 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늘에서 춤을 추는 로켓 천무. 많은 국가들이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의 힘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천무가 진짜 하늘에서 춤을 추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더욱더 흥미롭고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